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14일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부진한 결과가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론이 돌아가는 분위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15일 대선 도전 발표를 강행할 전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넘어선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베테랑스데이 연합회가 주최한 제41회 조지아 베테랑스데이 퍼레이드에 한인 단체들도 처음으로 참가해 베스트 퍼레이드 상을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만 문제 등과 함께 북한 도발 등 다양한 현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북한이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뚜렷한 합의점 도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문에 북핵, 북한, 한반도 등의 단어조차 일절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이 대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담 후 백악관에서 내놓은 결과 자료와 바이든 대통령의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북핵 문제가 언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조차 없었던 중국 측 발표문을 미루어 보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은 5차례 걸쳐 전화 통화 또는 화상으로 소통했으나 직접 대면한 것은 2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부진한 결과가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론이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고한 15일 대선 도전 발표를 강행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도 발표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권유가 나왔으나 이를 거부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다니며 대선 재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다 중간선거 전날인 7일에는 15일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택 마러라고에서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고문 중에 한 명인 제이슨 밀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면서 그의 연설은 매우 전문적이고 절제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도 15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진행되는 매우 큰 발표에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메메트 오지와 애덤 렉설트 상원의원 후보 등이 잇따라 낙선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는 다음 달 조지아 주 상원 결선 이후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미뤄야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마 선언 시기를 미루게 되면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기보다 출마를 강행하면서 정면 돌파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우리는 미국 측이 언행을 일치시켜 하나의 중국 정책과 세계 공동 성명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은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베테랑스데이 연합회가 주최한 제41회 조지아 베테랑스데이 퍼레이드와 추모식이 지난 12일 더 배터리 애틀랜타에서 열렸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이날 퍼레이드에 참가해 베스트 퍼레이드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참가한 한인 단체들은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미 남부지회와 미 동남부 월남천전 국가유공자회, 애틀랜타 한인회와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미 동남부 국악협회와 한국문화원 등입니다. 제향군인의 미 남부지회 장경석 회장은 내년에는 퍼레이드를 좀 더 잘 준비해 한인 사회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결국 이번 주부터 약 1만 명을 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 구조 조정의 대상은 기술직과 리테일 부문, 인사 담당 조직 등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아마존 직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계약직을 포함해 전 세계 총 150만 명으로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은 1%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원은 아마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의 이번 구조조정은 코로나19 기간 직원 수가 대폭 늘어난 데다가 부진한 실적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 말 아마존 전체 직원은 79만 8천 명이었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년 뒤인 2021년 말에는 16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버지니아대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대학팀 풋볼 축구 선수 3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학생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경찰은 14일 버지니아대 주차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22세 용의자 크리스토퍼 다넬 존스 주니어를 체포, 2급 살인 및 총기 사용 흉악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짐 라이언 버지니아대 총장은 당국이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해 사건 당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버지니아대 주차장에서 발생했고 곧이어 학생 전체에게 긴급 대피 메시지가 발송됐으며 경찰은 현장을 차단하고 범인을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